2024년 1월 21일 위험점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 내용을 보면 지난주에는 그 반도체,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추가 상승이 나왔고 이거는 AI에 대한 챗 GPT가 불러일으키는 내용이고 이번에 삼성전자가 또 좋았어요. 삼성전자가 AI 폰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반응이 좋을 것 같고 저도 이제 써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AI가 새로운 혁신이 나오고 챗GPT의 혁신이 나온다면 우리가 우려했던 위험을 어느 정도 상쇄는 시켜줄 겁니다. 그러나 그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요. 힘든 산업은 코로나 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항공 산업은 무너지는데 이거와 대비해서 바이오 산업은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옳고 그름으로 투자를 하실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이익이 되고 안 되는 걸로 산업이 발전되는 거 안 되는 걸로 투자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1번, 2번은 거의 다 한 몸이라고 했죠. 신용위험, 한계기업, 금융권 위험, 리세션 이게 한꺼번에 딱 올 건데 올해 그냥 터지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작년에 터지는 게 안전하다고 했죠. 근데 작년에 안 터졌어요. 그래서 올해 터지는 게 안전하고 터지고 나면은 3년 정도는 재밌게 그냥 박스권이지만 우상향 박스권을 만들어낼 겁니다. 지금도 미국 시장은 우상향이지만 미국은 강하니까요. 얘네들은 마진율이 20%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면 금리 5% 의미 없겠죠. 대형주가. 근데 우리나라 대형주가 20% 나오나요? 지금 좀 애매하죠. 삼성전자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번에 AI폰 삼성이 성장을 해야만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올라가고 그게 전체적인 지수를 상승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일본 이제 시작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거가 급등은 나오긴 힘들겠지만 금리 인상이란 부분을 할 때 안 하면 작년처럼 미국처럼 할 때 안 하면 지금처럼 금리 인하가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잖아요. 그런 게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한번 경제적인 위험이 있고 여기는 지금 저금리에 익숙해져 있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거의 20년 동안. 그러면은 이제 리스크가 일본이 요동치는 경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중국 부동산과 미국 부동산 똑같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본 경기가 실제로 안 좋아요. 이거 생각하시면서 시장 대응입니다. 자, 신용위험 동일하게 CDS 프리미엄. 이거 갱신을 안 했던 내용이라서 요거는 그냥 제끼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중소기업 이자 내용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저절로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구조조정 안 좋고 실제로 지난 정부 때도 구조조정을 했어요. 뭘로 했는지 아세요? 그게 이제 자영업자 구조조정. 그걸 뭘로 했냐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반발이 심했던 거죠. 요구를 할 수밖에 없죠. 이게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힘들어집니다. 지금은 뭘로 구조조정하고 있냐면 금리로 구조조정 중입니다. 이게 더 치명적이고 힘든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들이 무너지는 거가 비은행권 프로젝트 파이낸스 신용 리스크 똑같이 올라온다고 하죠. 이런 부분들 올라오고 신용 위기가 올라올 수 있다는 거 이제 우리는 고민하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제2금융권 은행 위험에서는 이제 전세 대출 이자도 DSR 다시 적용하고 있죠. 이제 위험이 이제 연결되는 거고 부동산 건전성 지표 실제로 이제 집값이 하락이 일어나면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집값 하락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살 사람이 없어지는 사야 되는 사람이 다 끌어서 다 샀기 때문에 근데 그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익이 늘어나는 집단이 있으면은 그 집단이 집을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좋은 목에 있던 사람들은 팔고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 집단이 지금 고금리 상황이라서 많이 내려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닥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 위험이 경기 침체가 오면 다시 또 내려가겠죠. 내려가면은 그때는 나라가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는 건데 이게 금리가 낮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대로 금리를 내릴 수 있나요? 없죠. 미국이 내려와야 같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 부분에 지금 걸려 있다라고 보시고 여기 있는 말이 딱 정답이에요. 금융위는 진짜 잘했어요. 작년에도 강원랜드 잘했고 이번에도 태영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미리 싸바를 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안 터진 거예요. 이게 무조건 정보를 통제하는 거랑 규율하는 거 이거는 충분히 통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태형 안에는 부채도 통제가 돼 있어요. 금융위가 알아서 잘 리스크를 좀 줄였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질서 있는 정상화를 지원해야 된다. 이 말이 딱 맞는 겁니다. 질서 있는 정상화라는 건 우량한 건 살리고 안 좋은 건 조정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꼭 필요합니다. 태형도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연결되는 거 생각하시면서 대응입니다. 자, 이제 일세선 경기 침체인데 경착률은 저는 아직도 70%입니다.
세게 부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요. 제조업체 공장 경매 낙찰률 10년 만에 최저. 이게 이제 정점을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폭탄이 있다는 걸 알고 그거를 위해서 현금 보유를 하고 있는 거고 레버리지 안 쓰고 대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은 낮고 우리나라는 예상보다 늦을 거라고 예측도 하는데 건들락 같은 경우에 침체 확률은 75%. 그러니까 침체는 하되 연착륙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데 이 침체는 원래 예상이 불가능합니다. 코로나 때 침체기에 왔어요. 금리 인하를 딱 풀고 올라가는 시점에 침체기가 왔다가 이제 풀려고 했을 때 그때 코로나가 닥쳤습니다. 그래서 급락이 나왔죠. 그런 게임들은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경기 침체 많을 때 수억 대 판매는 똑같지만 이거는 잘 나가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튜브라는 신세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광고 수익이 글로 몰리고 있죠. 근데 광고 수익도 줄고 있어요. 이번 분들 생각하면서 시장 대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금리 인상 일본 인상한 1%인데요. 1 베테랑 트레이더 이제 과거에 금리 인상기에 트레이딩을 했던 그 베테랑 트레이더의 몸값이 높아진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일본도 이제 트지기가 시작한다. 중국은 지금 터져갖고 지금 쑥대밭에 있고 경기 침체가 글로벌에서 한번 와야 움직이는 거고요. 지금 중국이 좀 빨라요. 중국이 먼저 호황기를 누렸고 미국이 호황기 누렸고 중국이 불황기 오니까 미국이 서서히 내려오고 있어요. 이게 정점을 찍을 때 얘가 정점 찍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풀베팅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만 대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금 비중 30% 이상 갖춰져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도 동일하게 우리나라 비슷하죠. 좀비 기업입니다. 이 좀비 기업을 다 한꺼번에 쓸 수는 없고요. 조정은 해야 되죠. 이제 구조 조정이죠. 구조 조정 말하는 겁니다. 구조 조정은 시기에 맞게끔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질서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금리 인상이 되면 질서 있게가 되는 걸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부동산, 미국 부동산 볼 건데요. 중국은 이제 시작입니다. 최악의 하락세고 이제 공실이 심하게 돈 떼먹는 그런 게 나왔고 선발 부실채권이 은행 부담으로 전이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 구조조정까지 완성이 됩니다. 이런 것들 매각하면서 일어나는 거고 4D라고 있죠. 인구 통계도 문제고 그 다음에 디리스킹 리스크도 너무 가소평가 해놨고 그 다음에 디플레 그 다음에 부채 이거를 1, 2년 정도 겪고 이제 여기서 탈출을 해야만 저는 워 리스크가 있다고 보거든요. 전쟁 리스크가 없지. 만약에 있다면 전쟁까지도 고민하면서 다 열어놓고 대응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미국도 만만치 않죠. 주택 거래량은 28만을 채웠어. 왜냐면 이전에는 현금 부양 올해까지 연장굴이 있었어요. 이제 내년이 문제입니다. 내년부터 다시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국 주택시장 지수도 1월에 다시 상승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그나마 긍정적이긴 한데 조심스럽게 거래량도 줄었다는 거 생각하면서 시장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위험의 하나는 딱 하나의 폭탄이 남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전반적으로 이 폭탄을 잘 막으면 연착륙, 못 막으면은 경착륙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익이 나는 10% 이상의 이익이 나는 기업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꾸준히 나는 기업들. 미국 상장주 최고 대장주들이죠. 근데 이 10%가 깨지고 5%대로 떨어진 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진짜 힘든 시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 시장 대응을 엄격하게 하시고 현금 보유는 꼭 이제 또 순환매 장이 오거든요. 또 이제 바닥 찍고 요만큼 올라왔잖아요. 요만큼 올라왔으니까 또 순환매 이제 실제로 이런 장이거든요. 이렇게 찍고 이렇게 내려왔고 다시 요거 받고 요거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향하러 갈지 요거를 돌파하는 꼭대기가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요 구간에서 순환매를 하는 종목들을 등장하면 적절하게 손절하시면서 이게 익절하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됩니다. 주식은 익절이 메인입니다. 여러분이 손절하는 것도 잘해야 된다고 하지만 중장기 투자자들한테는 손절은 별 의미가 없고요. 익절만 잘하셔도 익절만 해야지라고 하고 중장기로 가져갈 종목들만 투자하세요. 그러면은 주식 시장 투자가 그렇게 힘들지 않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